데미안 3장, 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 파트 6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데미안의 깊은 명상과 견진성사, 그리고 유년의 완전한 끝을 들어보겠습니다. 데미안의 신비로운 명상 상태와 싱클레어의 유년이 완전히 끝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넌 지금 1년 전쯤부터 네 속에서 다른 모든 충동보다 강한 하나의 충동을 느끼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건 금지된 것으로 간주되지. 그리스인들 그리고 다른 많은 민족들은 반대로 이 충동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큰 축제를 벌이며 그것을 기렸어. 금지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야. 바뀔 수 있는 거야. 오늘도 누구든 어떤 여인과 함께 신부님 앞에서 결혼하고 나면 동침해도 돼. 다른 민족들에게서는 달라. 오늘날도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 누구나 자기 스스로 찾아내야 해.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고 있는지, 자기에게 금지되어 있는지. 금지된 것은 결코 할 수 없어. 금지된 것을 하면 대단한 악당이 될 수 있지. 거꾸로 악당이래 금지된 일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말이야. 사실 그것은 그냥 편안함의 문제거든. 지나치게 편안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의 판결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금지된 것 속으로 그냥 수능에 들어가지. 늘 그러게 마련이듯이 그런 사람은 살기가 쉬워. 다른 사람들은 운명을 자기 속에서 스스로 느끼지. 그들에게는 어느 명예 있는 남자건 날마다 하는 일들이 금지되어 있어. 그러나 다른 곳에선 폄하되는 다른 일들은 허용되어 있어. 그러니 누구나 자기 자신 편에 서야 해. 그는 갑자기 그렇게 말을 많이 한 것을 후회한 듯 말을 뚝 끊었다. 그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때 나는 느낌으로 벌써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겉보기에 경솔하게 그가 떠오른 생각들을 말하곤 했지만 그는 언젠가 말했듯 오로지 말을 늘어놓기 위한 대화를 결코 견디지 못했다. 그런데 나에게선 진정한 관심과 더불어 너무 많은 유희, 너무 많은 재치 있는 수다에 대한 기쁨을 혹은 그 비슷한 무언가를 간단히 말해서 완벽한 진지함의 결핍을 감지했던 것이다. 방금 내가 써놓은 마지막 말, 완벽한 진지함을 다시 읽어보니 갑자기 다른 장면 하나가 또 떠오른다. 내가 아직 절반은 어린아이던 그 시절에 막스 데미안과 겪은 가장 강렬한 장면이다. 우리들의 견진성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종교 수업의 마지막 시간에 최후의 만찬에 관해서 배우게 되었다. 신부님께는 그것이 중요해서 더 신경을 쓰셨고 이 시간에는 어느 만큼 축성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러나 바로 마지막 교리 수업 몇 시간 동안에 나의 생각은 다른 것에 묶여버렸다. 그것도 내 친구라는 인물에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장명하게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가지는 견진성사가 닥쳐오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는 대략 반년간의 교리 수업의 가치가 우리들이 교실에서 배운 것에 있지 않고 그보다는 데미안의 곁에 있고 그 영향을 받은 것에 있다는 생각이 물리칠 수 없게 밀려오는 것이었다. 이제 내가 받아들여질 준비가 된 것은 교회가 아니라 무언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어떻게든 지상의 존재함에 틀림없는 그리고 그 대표자이자 사신이라고 느껴진 사상과 개성의 종단이었다. 나는 이 생각을 밀쳐나 보려 해봤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견진성사 잔치를 어느 정도 품위 있게 경험하리라고 점숙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품위는 나의 새로운 생각들과는 별로 화합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나는 원하는 것을 하고 싶었다. 나름의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이 점차 다가온 교회 축제에 대한 생각과 연결되어 나는 이 잔치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에게는 그 잔치가 데미안에서 알게 된 사고의 세계로 받아들여짐을 의미할 것이었다. 우리 너무 말을 많이 한다. 똑똑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건 전혀 가치가 없어. 아무런 가치도 없어. 자기 속에서 떠나는 건 신박이야. 자기 속에는 완전히 기어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거북이처럼 말이지. 그 직후 우리는 넓은 교실로 들어갔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주목하려고 애썼고 데미안은 그러는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한참 뒤에 그가 앉아있는 내 옆쪽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왔다. 마치 자리가 보이지 않게 비어버린 듯한 일종의 공허나 서늘함, 혹은 그 비슷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 느낌이 조여든겠고 시작했을 때 나는 옆을 봤다. 거기 내 친구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여태와의 같은 꼿꼿한 바른 태도였지만 그래도 여태와는 달랐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에게서 나왔고 무언가가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나는 그가 눈을 감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뜨고 있었다. 눈은 그러나 무엇을 바라보지 않았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굳어져 있어 내면을 향하거나 아주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전혀 꼼짝달싹하지 않고 그는 거기 앉아 있었다.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고 그의 입은 나무나 돌로 깎아 놓은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돌처럼 평하게 창백했다. 갈색 머리카락만은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의 두 손은 물건처럼 돌이나 열매들처럼 생명 없는 고요한 핏대로 까딱도 하지 않고 그의 앞에 긴장한 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맥죽죽이 늘어진 것이 아니라 감추어준 강렬한 생명을 에워싸고 있는 단단하고 훌륭한 껍데기처럼. 그 광경이 나를 떨게 했다. 그는 죽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크게 말해버릴 뻔했지만 그가 죽지 않은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마법에 걸린 니춘을 그의 얼굴에서 이 핏기 없는 돌 같은 마스크에서 떼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저게 데미안이었다. 나와 함께 걷고 말했던 여태와의 그는 다만 반쪼가리짜리 데미안이었다. 이따금씩 한 역할을 연기하는, 순응하는, 내키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진짜 데미안은 저런 모습이었다. 지금 이 사람 같은, 저렇게 돌 같은, 태고처럼 오래된, 동물 같은, 돌 같은, 아름답고 찬, 죽었는데 남모르게 전대미문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의 주위를 둘러싼 이 고요한 공허, 이 전기와 별들의 공간, 이 고독한 죽음. 지금 그가 완전히 자신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을 나는 전율로 느꼈다. 나는 한 번도 저렇게 고독해져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와 전혀 관계가 없었다. 나에게는 그가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나에게는 그가 세상의 가장 먼 섬에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나 말곤 아무도 그 광경을 보지 못한 것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다. 모두가 봐야만 했다. 모두가 전율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주의하지 않았다. 그가 그림처럼 우상처럼 빳빳하게 앉아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한 마리의 파리가 그의 이마에 내려앉아 천천히 코와 입술을 기어갔다. 그는 주름살 하나 움칫하지 않았다. 어디에? 그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는 말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는 천국에 가 있는가? 지옥에 가 있는가? 그걸 그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다. 수업 시간 끝에 그가 다시 살아나고 숨을 쉬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시선이 나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그는 전과 다름이 없었다. 그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를 다녀왔는가? 그는 피곤해 보였다. 얼굴은 다시 혈색을 되찾았고 두 손은 다시 움직였다. 그러나 갈색 머리카락은 광택이 없었고 피곤해 보였다. 그 다음 며칠간이나 나는 내 침실에서 몇 번이나 새로운 연습에 몸을 내어 맡겼다. 깎아지른 듯이 몸을 고추 세우고 의자에 앉았다. 눈은 감지 않았다. 전혀 꼼짝달싹하지 않고 기다렸다. 얼마나 내가 그것을 견디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느낄지를. 그렇지만 나는 그저 피곤해지고 눈꺼풀에 심한 경련이 일어날 뿐이었다. 그 뒤 정말 견진성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기억이 남지 않는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유년은 나의 주변에서 폐허가 되었다. 부모님은 어느 정도 당황하여 나를 바라보셨다. 누이들은 저희 납설어졌다. 익숙한 감정들과 기쁨들을 나에게서 각성이 일그러지고 퇴색시켰다. 정원은 향기가 없었고 숲은 마음을 끌지 않았다. 그렇게 어느 가을 나무 주위로 낙엽이 떨어진다. 나무는 그것을 느끼지 않는다. 비, 태양 혹은 서리가 나무를 흘러내린다. 그리고 나무 속에선 생명이 천천히 가장 좁은 곳으로, 가장 내면으로 되들어간다. 나무는 죽는 것이 아니다.
기다리는 것이다. 방학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가기로 처음으로 집을 떠나기로 결정되었다. 이따금씩 내게 어머니가 특별히 다정하게 대하시면서 미리 작별을 하며 나에게 사랑, 향수, 그리고 잊지 못할 것들을 마음속에 마법으로 심어주려 애쓰셨다. 데미안은 방학에 여행을 떠났다. 나는 혼자였다. 데미안 3장, 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 파트 6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데미안의 깊은 명상과 견진성사, 그리고 유년의 완전한 끝을 들어보냈습니다. 데미안의 신비로운 명상 상태와 싱클레어의 유년이 완전히 끝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 베아트리체를 만나보겠습니다. 새로운 학교로 떠나는 싱클레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